안녕하세요. 의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정치에 대해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마 회사에 있는 사내 정치를 얘기한다고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텐데 회사 생활에 관련돼서 사내 정치는 사실 한 과장급 되는 직장 생활 한 7, 8년 돼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결정할지 정도 위치가 아니라면 사실 고민할 것도 없고 요즘은 그리고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진짜 정치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정치. 회사 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정치에 관련돼서 회식 자리나 아니면 밥 먹다가 얘기하게 돼요. 그때 일단은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물론 이제 친해진 사람이랑 그리고 평소에 그냥 어떻게 좋은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게 의견이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치 얘기를 굳이 해서 좋을 건 없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이라고 했을 때 지금 당원을 가입한 실제 정당에 가입한 사람이 1,000만 명 정도가 넘어요. 그 말은 즉슨 뭐 학생이나 어린아이 그다음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을 빼면 1, 2천만 명이 나갈 텐데 그러면 거의 한 3명 중 한 4명 중에 한 명은 자기의 정치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게 뭐 너무 극으로 달려있든 아니면 중간을 했든 뭐가 됐든 자기의 색깔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회사에서는 자기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내가 오늘 그러면 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내가 어떤 색깔을 갖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 우리가 흔히 보면 일단은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에는 양당 정치죠. 미국도 공화당랑 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국힘 보수라고 진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란 양당 정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국힘이 민주당이 있고 이제 대북관을 보면 국힘당은 미국이랑 일본에 친하고 민주당은 중국과 미국에서 중간 외교를 하자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누가 맞나요 이거? 다 비슷해. 내가 볼 때는 그냥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그리고 보수에서는 북한은 주적이고 민주 진보에서는 북한은 우리 평화의 대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가야 할 동료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나는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은 주적이 맞죠, 사실은. 근데 사실 실리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위치상으로 보면 평화를 해야 되는 것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각장 수장을 보면 우리 대통령님 공정과 상식을 엄청 강조했지만 지금 다 날라갔죠. 그 다음에 지금 여당의 대표님은 정가가 사범이죠. 그리고 뭐 이 정가 사범이 억울하고 불합리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형수 관련된 형수를 찢어버리는 거 그리고 뭐 기타 뭐 김부선 뭐 이런 거들 보면 사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리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곽상도 분이 의원이 50억 퇴직금 받았죠. 김남국 비트코인으로 열심히 해먹었죠. 그 다음에 현재 김건희 여사님께서 특검 거부했죠. 그 20몇 억, 뭐 이렇게 판결에는 20몇 억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주가 조작에 관련된 분이 14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 벌 받았어요, 지금. 근데 하여튼 이분은 안 받았죠. 그리고 사실 민주당에서는 제가 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보면 젠더 갈라치기랑 세대 갈라치기가 엄청 심했어요. 제가 체감이 될 정도로. 사실 그래서 결론은 다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보통 찍을 때 1번이나 2번 찍을 때 그나마 덜 나쁜 놈을 찍는 건데 여기 덜 나쁜 놈이 어딨어. 둘 다 똑같이 나쁜 놈들인데. 그래서 나는 솔직히 1번을 지지하든 2번을 지지하든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지지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어떤 당이 그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떤 정책 때문에 서민들이
뭐 전세제도나 이런 것들도 달라질 거고.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리면 아파트 값은 정치의 색깔이나 상관없이 그냥 금리에 따라 무조건 갑니다. 사실 뭐 진보가 잡으면 아파트 값이 오르네, 보수가 잡으면 오르네 하는데, 쭉 우리나라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시계열로 나열을 하면 어느 당이나 그 시점에 어느 시점엔 다 올랐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 항상 문제가 됐던 건 금리랑 대외 경제 상황이었지, 아파트 값으로 어느 당을 찍는 건 아니다. 단 어느 당이 했을 때 공급을 좀 더 많이 하고 서민들 주거를 더 편하게 공급을 해주는지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라는 거예요. 정책을 보고 우리 지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얼마나 부동산이나 아파트 건물을 져주는지, 그래야 내가 그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2017년에 계약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 정책 보고 한 거예요. 아, 이 지역이 이제 되는구나. 아, 이 정부가 이렇게 지지하니까 난 들어가야겠다 해서 산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 우리 동네에 철도를 깔아줄 건지 공약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래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아파트 값이 올릴지 내릴지를 알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지역구 의원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1번을 찍을 건지 2번을 찍을 건지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각 지방선거에 우리 예를 들면 제가 경기도 사는데 경기도지사, 제가 선택할 때 다 달라요. 난 1번, 2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한테 돈 되는 사람을 찍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올해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지금 올해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게 지금 뭐죠? 바로 개혁신당이잖아요. 3세력. 이게 삼세력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제시하겠다고 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까봐야 아는 건데, 사실 뭐가 됐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관련된 주식을 사면 되잖아. 실제로 저는 이 3세력의 대표에 있는 이준석 관련주 주식을 사고 있고 현재 2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주변 친구나 가까운 친구들도 사실 정치에 관심 없고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도 사실 각자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근데 편하게 얘기는 해요. 뭐 아빠는 어쩌니, 엄마는 어쩌니,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아 그건 근데 여기는 여기 잘못됐잖아고 하면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뭐 정치 가지고 싸우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런 생산적인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기타의 나한테 이득을 가져올 건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변하고 있는지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